전국을 돌면서 퍼주기 공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종의 탄핵 사유를 쌓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재명이 지금 3건을 다 장악을 했죠. 사실상 사법부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유일하게 갖지 못한 것이 지방 권력이죠. 지난번 2022년 대선 직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대선 승리의 여사를 몰아서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죠. 자, 이제 그 선거를 1년 후에 다시 치릅니다. 그래서 이재명은 지방선거에서 지방 권력을 장악을 하면은 세상에 무서울 게 없는 그런 절대 권력자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취임하자마자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뿐이 아니고 사람도 다 배치하고 있죠. 지금 부산시장에 내보낼 생각으로 전재수를 장관에 앉히고 또 심지어 건호를 안동 출신의 건호를 국민의힘에 있는 사람을 끌어가가지고 이 보훈부 장관으로 시킨 것도 경북지사용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본인이 직접 현장을 떼고 있죠. 이재명이 현장을 떼고 있습니다. 6월 20일 취임 딱 2주 만에 울산으로 갔습니다. 취임 2주 만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 직접 참석. 6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연내 부산 이전 지시. 그리고 이렇게 이제 영남 쪽을 쭉 한번 하고 나서 이거 그 짧은 기간에 6월 25일 6.25 날 강주를 찾아서 강주 시민 전남 도민과 130분 동안 타운홀 미팅을 해서 그때 광주의 군공항 이전 그래서 그 현안을 다 청취를 하고 군공항 이전을 위해서 대통령실에 TF를 만들어서 정부 부처들을 거기다 투입을 하는 사실상 그 최고 근자에 앉아 있다는 사람이 강주 가서 강주 수건 사업을 해결해 주는. 근데 그 시점이 바로 나토에 가는 시점이었죠. 나토. 그 나토 정상회의에 가야 되는데 거기 가지 않고 뭐 국정이 너무 바빠서 거기까지 못 간다. 사실상은 중국 눈치를 봐서 안 가면서 그렇게 해놓고는 기껏 찾아간 것이 강주 가서 강주에서 퍼주기를 하는 그런 그 퍼포먼스를 했는데 오늘 대전 갔습니다. 또 대전에 갔습니다. 대전도 이제 대전시장, 뭐 충남지사, 충북지사, 세종시장 여기 다 겨냥을 해서 갔겠죠. 대전 가서도 이 세종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만드는데 속도를 내겠다. 국회의사당 의전도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말도 공약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지금 트럼프발 위기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트럼프가 속속 지금 관세율을 각 나라별로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재명은 트럼프 만나지도 못하고 상황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이 한국에 오르다가 지금 전격 취소가 됐죠. 그럼 초비상이 걸려야 됩니다. 관세를 지금 얼마나 먹일지 유예해 놓은 게 7월 8일까지인데 날짜 이제 뭐 4일 남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든지 국내에 앉아서 트럼프와 연락을 취하고 전화라도 다시 하고 루비오도 지금 안 오고 하니까는 거기다 전력 투구를 해야 되는데 무슨 그 와중에 뭐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대전 가서 갑자기 또 오늘 하루 다 보내면서 대전 가가지고 막 약속을 하고 다 지방선거용이죠. 이게 전국에 이렇게 하면서 전국을 돌 태세를 보이는데 지방선거 때까지 저는 이렇게 하다가 자칫 탄핵 거리가 하나 둘씩 지금 쌓이고 있는 순간이라고 봅니다. 이게 본인은 이제 발언을 조심해서 하겠지만은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하면은 그것은 파면이죠. 파면감이죠.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선거 앞두고 그때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 말했다가 국회에서는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무가 정지됐다가 나중에 헌재에서 기각이 돼서 다시 복귀를 했죠. 이게 지금 지방선거에 아주 노골적으로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금 이 여대 야소 전국이 돼서
이 탄핵을 추진하는 거는 조금 한계가 있지만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제가 제 초기에 한 말씀 드렸죠. 왜 우파 정권만 계속 탄핵이 돼야 되느냐. 좌파 정권도 나중에 임기가 끝나고 나서 보면은 문재인 같은 경우에 탄핵거리가 쌓이고 쌓였었는데 그때 제대로 전투력 있게 야당이었던 보수 정당이 싸우지 못했고 물론 의석수의 한계는 있지만 그런데 의석수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그렇고 그때 유승민을 비롯해서 이석에서 빠져나가서 가능했죠. 이번에도 한동훈 계가 이탈을 해가지고 탄핵이 가능했지. 좌파 혼자서 한 게 아닙니다. 두 번 다. 그러면은 이게 나중에 그 이재명의 상황 변화에 따라서 재판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좌파 진영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조국도 이재명에게 부글부글하는 그런 모습이고 비명 행사했던 사람들 이번에도 지방선거 하면서 전부 다 그 교체되고 탈락하고 하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 상황에서 이재명은 이 탄핵 그 거리를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뿐이 아닙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 정성호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정성호가 법무부 장관이 내정되기 전에 한 사나흘 전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그 동창회 모임 그 강연을 나가서 공소 취소 이야기를 했죠.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혐의들을 공소 취소해서 없애버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것을 진짜로 추진을 하면은 그게 바로 위헌이고 탄핵거리가 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당장은 어렵지만은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데 이재명 사건 공소 취소를 주장한 정성호를 비판을 하면서 그 탄핵감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정성호가 그때 이재명이 이 재판을 받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국민이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공소 취소를 해야 된다. 이제 검사가 할 수 있는 건데 법무부 장관이 지휘를 하면 되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거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됐죠. 그런데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걸 알면서도 국민을 선택을 했다. 그거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때 출구조사에 보면은 이재명을 찍었든 안 찍었든 상관없이 이재명이 당선돼도 재판은 계속 진행돼야 된다는 게 64%가 그때 나왔었습니다. 별개의 문제죠. 오늘 주진우 의원은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 뜻을 그렇게 덜먹이려면은 이재명 대선 공약 안에 내가 당선되면은 내 사건 내가 공소 취소한다. 내용을 명확히 넣어서 국민의 판단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냐.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자기 사건을 특권을 시켜서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을 만들어서 특권을 정성호를 공소 취소를 검찰에 강요를 하고 압박하는 순간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특검 발동 단서가 되고 탄핵 사유다.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왜 이게 그 탄핵 사유가 되는가 하면은 공소 취소가 형사소송법 조항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일단 제기한 공소를 철회를 하는 건데 1심 판결 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5개 중에서 2개는 또 해당이 안 되죠. 위정교사는 2심가 있고 선거법은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사실상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3개를 공소 취소를 없애려고 하는데 검사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공소를 철회하는 것은 그냥 검사 기본에 내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조건들이 있죠. 기소 과정에서 절차적인 흠결이 있었을 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검찰이 사건 조작했어. 이러면서 검사에게 기소를 한 검사에게 이거 공소 취소해. 이렇게 하면은 그건 바로 직권남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된다. 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이런저런 탄핵 사유들이 쌓이고 있다는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또 지금 무슨 검찰청을 없애려고 하는 것, 검찰청을 없애는 문제, 이게 그 검찰 소위 말하는 자기들은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데 검찰 폐지하는 거죠. 검찰청을 없애버리는 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박찬대 그 당권 도전에 나선 박찬대하고 정청래는 추석 전까지 없애야 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정성호는 조금 신중한 입장이었죠. 국민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검찰청 폐지라고 하는 것은 과한 표현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재명이 어제 교통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기자회견하면서 검찰청 폐지 문제에 대해서 추석 전까지는 얼개를 잡을 수가 있을 거다.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정성호가 싹 돌변을 합니다. 돌변을 하면서 신속하게 검찰청을 폐지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국회 본회의장에서 또 문자 메시지 하는 것도 들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좌파 정권이 이재명이 당 대표로 있을 때 일극체제라는 말이 나왔는데 국정 운영이 완전히 일극체제. 이재명 혼자 다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책임도 전부 다 이재명 혼자 다 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검찰청을 없애는 문제도 법사위에서 이 위헌 소지가 있다. 검찰청을 없애는 게 그런 그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헌을 왜 강조드리냐면은 탄핵 대상이기 때문이죠. 집권자가 헌법을 위반하면 그게 탄핵 대상이죠. 가령 헌법에 규정된 검찰총장 이런 명칭이 그 헌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검찰청을 없애버리면 검찰총장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 그것을 다른 편법으로 공수청장을 검찰총장으로 가름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나중에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검찰청 폐지하는 자체가. 그리고 공수청 검사의 수사 권한을 배제하는 것도 이런 문제, 이 수사권 분리가 법률 개정으로 가능한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위헌 논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집권 초부터 여러 가지 탄핵 사유가 쌓이고 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 이재명 탄핵 가능하겠어? 지금 이렇게 나약한 국민의힘 가지고 그리고 극심한 여도 야수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워낙 이재명은 많은 리스크를 가지고 시한폭탄을 가지고 지금 이 집권을 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씩 이 위헌적인 요소들을 계속 차곡차곡 채워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탄핵 사유 쌓는 중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